1955년 미 육군은 병사들에게 기본 무기로 지급할 새 총을 필요로 했습니다. 기관단 총처럼 가벼우면서 전자동 발사까지 가능한 총이어야 했죠. 그러나 소총처럼 450m 거리에서도 적의 헬멧을 꿰뚫는 화력도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혼성총의 이름은 돌격소총이었습니다. 초기 후보였던 M14는 2차 대전에서 쓰였던 소총을 전자동식으로 개조한 총이었습니다. 토미총과는 달리 M14는 화약으로 가득 찬 7.62mm 구경의 묵직한 소총 탄환을 사용했죠. 450m 거리의 표적을 정확히 맞추려면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란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켄 엘모어는 총기 제조사인 콜트사의 교관이자 돌격소총 기술의 권위자입니다. M14가 전자동 방식으로 헬멧 실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The weapon's heavy cartridge makes it move all over the place. No matter how hard you fight it, it just seems to get worse. Very rapidly out of control. Within 3 or 4 shots, you're strafing the air. 탄환이 무거우면 반동도 강해집니다. You're only carrying around 150 rounds a man. On full auto fire, the gun is cycling at around 750 rounds per minute. The ammo's gone almost instantly, as fast as you can change the mags, with almost no hits. M14가 실패하자 미군은 새로운 총의 등장만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1950년대 중반 무기 제조사인 아머라이트는 유진 스토너라는 천재적인 무기 설계자를 발탁합니다. 스토너는 장거리 자동 사격을 위해서는 총과 탄환 양쪽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M14는 가늠쇠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개머리판이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사할 때의 반동으로 굽은 지점부터 총이 흔들려 총구가 위로 솟구치게 되죠. 스토너는 새로운 디자인에서 개머리판과 총신을 같은 높이로 만들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반동이 가늠쇠와 같은 선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총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토너는 그 후에 가늠쇠를 끌어올려 다시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20세기의 상징이 된 새로운 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M16 돌격소총. 우주시대에 걸맞는 디자인과 느낌을 갖춘 총이었죠. 스토너는 여러 중요 부품에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했습니다. 플라스틱의 손가락 보호대와 개머리판 때문에 검은 소총이란 별명도 붙었죠. 하지만 가장 커다란 혁신은 총이 아니라 탄환에 숨어 있었습니다. 스토너는 무겁기만 한 M14의 7.62 구경 탄환을 버리고 겨우 5.56 구경밖에 되지 않는 날씬하고 가벼운 탄환을 택했습니다. 무게가 가벼워지자 병사들은 기존의 2배 가까운 탄창을 전장에 가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군은 M16의 작은 탄환이 사람보다는 쥐를 잡는 데 어울린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죠. 현장에서의 시험 사격에선 어땠을까요? 작은 탄환 덕분에 반동은 훨씬 적습니다. 직선 형태 총이기 때문에 반동은 켄 엘모어의 어깨로 바로 들어갑니다. With the light cartridges, low recoil, very maneuverable, easy to support in the field. M16은 자동 발사 상태에서도 표적을 훨씬 정확하게 명중시켰습니다. 탄환은 헬멧을 벌집으로 만들어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M14에 비해 총알 구멍은 작았죠. M16은
육군이 꿈꾸던 이상적인 무기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1965년 베트남전에서 마침내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병사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열대의 높은 습도와 정글의 진흙 속에서 M16이 고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플라스틱 부품을 장난감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헛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마텔사 제품은 눈에 띕니다라는 광고 문구가 병사들 사이에 농담처럼 번졌죠. 하지만 유진 스토너의 설계엔 문제가 없었습니다. 고장의 원인은 병사들의 관리 미숙이었죠. 총에 알맞는 청소 도구와 주의사항이 병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Well, the soldiers taking care of their equipment in a combat situation is absolute priority. You clean and maintain weapons before you do anything for yourself. You don't sleep, you don't eat, you don't do anything until that weapon is clean and maintained. 병사들은 실전에서 M16이 얼마나 효율적일지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였습니다. 가느다란 총알로 적을 쓰러뜨리고 죽일 수 없을 거란 사람들도 많았죠. 하지만 검은 소총은 곧 적들에게 악명을 떨치게 됐습니다. 새로운 총알은 기대 이상의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M16의 총알은 굉장히 빠릅니다. 초속이 1km에 육박하죠. 인간의 조직에 맞으면 가벼운 앞부분은 속도를 늦추지만 묵직한 받침은 계속해서 나갑니다. 이때 총알이 뒤집히면서 강한 힘을 받는데 총알은 그 힘을 견뎌내지 못하고 부러집니다. It's fully lethal. It leaves devastating wounds, and I don't know anybody walking around who's been hit by one. 미국 육군의 베테랑인 켄 엘모어는 M16에 자신의 목숨을 맡길 수 있다고 합니다. The M16 is by far my favorite rifle. I've carried it all over the world. I know the rifle front and back. I know every feel about it, every sound it makes. I would not trade that weapon for any other weapon around, literally. 미 해병대의 참호 공격 훈련이 마지막 단계인 집중 사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M16은 적군 한 명을 지정해 집중 사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확성을 자랑합니다. 그들의 화력은 적군이 반격할 틈조차 주지 않고 맹공을 펼칩니다. 1차 대전 당시 참호 공격은 수비하는 측이 퍼붓는 기관총 포화를 뚫고 천천히 전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전쟁에서는 공격하는 측도 기동성이 뛰어난 기관총을 갖추고 있습니다. 적은 선멸되고 해병대가 참호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들은 다음 참호를 바라보고 있지만 화력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공중에서 총알을 볼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가 발명되기도 전에 만들어진 막강한 기관총입니다. 기동 사격을 위해서는 총과 탄환 양쪽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M14는 가늠쇠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개머리판이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사할 때의 반동으로 굽은 지점부터 총이 흔들려 총구가 위로 솟구치게 되죠. 스토너는 새로운 디자인에서 개머리판과 총신을 같은 높이로 만들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반동이 가늠쇠와 같은 선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총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토너는 그 후에 가늠쇠를 끌어올려 다시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20세기의 상징이 된 새로운 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M16 돌격 소총. 우주시대에 걸맞는 디자인과 느낌을 갖춘 총이었죠. 스토너는 여러 중요 부품에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했습니다. 플라스틱의 손가락 보호대와 개머리판 때문에 검은 소총이란 별명도 붙었죠. 하지만 가장 커다란 혁신은 총이 아니라 탄환에 숨어 있었습니다. M16은 육군이 꿈꾸던 이상적인 무기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1965년 베트남전에서 마침내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병사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열대의 높은 습도와 정글의 진흙 속에서
M16이 고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플라스틱 부품을 장난감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헛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마텔사 제품은 눈에 띕니다라는 광고 문구가 병사들 사이에 농담처럼 번졌죠. 하지만 유진 스토너의 설계엔 문제가 없었습니다. 고장의 원인은 병사들의 관리 미숙이었죠. 총에 알맞는 청소 도구와 주의사항이 병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Well, the soldiers taking care of their equipment in a combat situation is absolute priority. You clean and maintain weapons before you do anything for yourself. You don't sleep, you don't eat, you don't do anything until that weapon is clean and maintained. 병사들은 실전에서 M16이 얼마나 효율적일지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였습니다. 가느다란 총알로 적을 쓰러뜨리고 죽일 수 없을 거란 사람들도 많았죠. 스토너는 무겁기만 한 M14의 7.62 구경 탄환을 버리고 겨우 5.56 구경밖에 되지 않는 날씬하고 가벼운 탄환을 택했습니다. 무게가 가벼워지자 병사들은 기존의 2배 가까운 탄창을 전장에 가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군은 M16의 작은 탄환이 사람보다는 쥐를 잡는 데 어울린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죠. 현장에서의 시험 사격에선 어땠을까요? 작은 탄환 덕분에 반동은 훨씬 적습니다. 직선 형태 총이기 때문에 반동은 켄 엘모의 어깨로 바로 들어갑니다. With the light cartridges, low recoil, very maneuverable, easy to support in the field. M16은 자동 발사 상태에서도 표적을 훨씬 정확하게 명중시켰습니다. 탄환은 헬멧을 벌집으로 만들어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M14에 비해 총알 구멍은 작았죠. 1955년 미 육군은 병사들에게 기본 무기로 지급할 새 총을 필요로 했습니다. 기관단 총처럼 가벼우면서 전자동 발사까지 가능한 총이어야 했죠. 그러나 소총처럼 450m 거리에서도 적의 헬멧을 꿰뚫는 화력도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혼성총의 이름은 돌격소총이었습니다. 초기 후보였던 M14는 2차 대전에서 쓰였던 소총을 전자동식으로 개조한 총이었습니다. 토미총과는 달리 M14는 화약으로 가득 찬 7.62mm 구경의 묵직한 소총 탄환을 사용했죠. 450m 거리의 표적을 정확히 맞추려면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란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켄 엘모어는 총기 제조사인 콜트사의 교관이자 돌격소총 기술의 권위자입니다. M14가 전자동 방식으로 헬멧 실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The weapon's heavy cartridge makes it move all over the place. No matter how hard you fight it, it just seems to get worse. Very rapidly out of control. Within 3 or 4 shots, you're strafing the air. 탄환이 무거우면 반동도 강해집니다. You're only carrying around 150 rounds a man. On full auto fire, the gun is cycling at around 750 rounds per minute. The ammo's gone almost instantly, as fast as you can change the mags, with almost no hits. M14가 실패하자 미군은 새로운 총의 등장만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1950년대 중반 무기 제조사인 아머라이트는 유진 스토너라는 천재적인 무기 설계자를 발탁합니다. 스토너는 장거리